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현대를 중심으로 글로벌 장수 회사들이 제휴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배경에는 외부의 폐쇄적 경쟁자가 있고 더불어서 중국 시장의 급부상, 중국 자동차 회사의 급부상이 있었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중국 브랜드들이 중국 자동차 산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중순, 10월 중순에 치러진 파리 오토쇼, 2024년 파리 오토쇼, 2년마다 개최되죠. 이 파리 오토쇼에서는 9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제가 89년부터 글로벌 모터쇼를 많이 다녔었는데, 그동안에 수차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두 개들이 메인 스타디움이 아니고, 복도에서 별도로 부스를 마련하기도 하고, 가끔은 가운데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작년에 이 동경 오토쇼 갔을 때 그때 이 BYD가 상당히 큰 부스를 차지하면서 주목을 끌었었는데 이번 파리 오토살롱, 파리 모토쇼에서는 9개 중국 회사들이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파리 오토쇼에 진출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을 끌었죠. 이게 그만큼 이제 시장이 변했다는 것이고, 저큰 틀에서 자동차 산업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지금 중국 자동차 산업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공략하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나타난 것은 BYD는 무려 8개 모델을 출시하고 있고, 이 14개, 14개월 이내에 6개 모델을 추가로 유럽 시장을 위해서 내놓겠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화웨이하고 세레스가 그 합작해서 만든 아이토 브랜드도 SUV 풀 라인업을 파리 오토쇼를 통해서 공개했고요. 그다음 샤오펑은 인공지능 정의 자동차 P7 플러스라는 자동차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라는 말은 했었습니다만은 인공지능 정의 자동차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올 봄부터입니다. 제가 이것도 그 한국 자동차 연구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 그 자동차 업계 관계자가 말한 것인데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를 표방하고 나온 첫 번째 차가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 차가 아니고 중국 차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별도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더불어서 화웨이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웨이는 마찬가지로 지금의 구글처럼 자동차는 생산하지 않고 시스템을 공급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드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지금 자동차 산업에 침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OS 기반으로 하는 하이카를 개발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자동차에서 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구글과 크루즈, 화웨이, 바이두 이렇게 지금 대부분 다 외부의 파괴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서 지금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리프모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스타트업인데 이건 스텔란티스 그룹하고 합작회사를 세워서 리프 인터넷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유럽 시장에 시장 침투를 위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3개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 파리 모터쇼에서는 B10이라고 하는 B 세그먼트, 이제 유럽 시장에 적합한 그 C 세그먼트죠. 글로벌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했고요. 또 내년 말까지 500개 판매점을 운영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상태의 자동차 산업인데 리프 모터가 생산할 자동차를 이 스텔란티스가 판매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회사 이름은 리프 모터 인터내셔널인데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화가 이제는 나름대로 어떤 그 틀을 맞춰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강조하는 것은 중국 내 자동차 합작 회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자꾸 이제 말씀드렸는데 in China for China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을 위한 또는 created by China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산이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전략에서 이번에 한 세미나에서 중국 내에서 개최된 그 포럼에서 in China for Global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세계를 위해라고 이제 번역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전략이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은 작년에
자동차 수출이 491만 대로 일본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 대국 1위로 증가했는데 올해도 35%가량 증가해서 540만 대, 그보다 더 저는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 해외 업체들에게 중국에서 협력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전기화라든가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분야에서 세계 선도 기업으로 여기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뭐 위에 보이는 이제 베이징 현대, 동풍 유에다 기아 뭐 이런 회사들이 중국 국영 기업들이 중심이 된 뭐 50대 50 합작 투자이긴 하지만요. 그 중국 내 합작 회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 북경 베이징 현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현대만 해도 6개 했던 공장가 지금 3개로 줄었고 179만 대 판매가 25만 대로 줄어든 상태. 이것은 현대가 이 낙폭이 크긴 하지만은 다른 독일 회사나 일본 회사, 미국 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외국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시장이 중국에서 끝나지 않고 중국 자동차 산업이 중심이 돼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배경으로 지금 해외 업체들의 기술력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한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메이드 바이 차이나를 강조하는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지는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차 등 일본차, 한국차 다 중국 시장에서 이 시장 점유율이 크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BMW뿐만 아니고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BMW만 예를 들자면은 중국 내 별도로 칭화대학교하고 공동 연구기관을 또 올해 여름에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배터리 안전을 부여해서 인공지능, 차량과 도로, 클라우드 통합 연구,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위한 미래 기술까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 인재 육성도 많이 빌드고 도는데 이것은 현지화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큰 틀에서는 전통적인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배터리 전기차하고 수소 연료 전기차 그 분야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9월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올해 9월만 하더라도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가 51% 증가했습니다. 한 달에 112만 대. 우리나라 연간 판매 대수가 160만 대 정도 되나요? 생산량도 9월 생산 120만 대, 그리고 51.5% 증가했고요. 수출도 2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중국 자동차들이 세계 시장을 위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경에는 중국 내에는 지금 가격 경쟁이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요. 가격 경쟁이 꼭 좋은 점만 있느냐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난 데서는 2022년 한 해 동안에 가격을 인한 모델 수가 95개 모델, 작년에는 150개 모델, 그 올해는 9월까지 195개 모델. 그러니까 이건 좀 무서운 얘기죠. 이들이 거의 모든 자동차가 가격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보이는 차는 GM, 사이트 울링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든 그 중국 시장 가격으로 2만 8천 위안, 달러로 따지면 8,800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2인승 차, 소형차이긴 하지만은 이 중국은 이 초소형차부터 100만 달러가 넘는 초고급 그 하이엔드 카까지 팔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단순히 중국 시장이 어떻게 한쪽으로 간다라고 분석할 수는 없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가격 인하가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결국은 이제 딜러들의 손실로 이어졌고 올해 8월까지 포매 판매에서 1,380억 위안 누적 손실이 됐죠. 경영난이 그만큼 심화됐고 그래서 이 CAAM 중국 자동차 제조자 협회에서는 정부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제안했다라고 제가 이 칼럼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딜러들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재고가 늘어나고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내는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자금 상환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이
그 파산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증장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아마 데이터를 통제하는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중국 장수행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일본차 판매량이 5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정점이었죠. 시장 점유율이 2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9% 하락했습니다. 300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1년에 신에너지 차 판매가 300만 대를 넘어섰는데 작년에는 887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3배가량 증가한 거죠. 이 중국의 신에너지 판매는 전 세계 시장의 6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491만 대인데 올해는 540만 대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중국 샤오미 그러니까 3월 달에 전기차를 출시한 샤오미가 그들의 SU7이라는 울트라라는 그런 차가 독일 누르부르크링,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주행 시험 서킷이죠. 거기에서 현대자동차도 그 옆에다 지금 연구소 설립하고 여기에서 수시로 이 테스트를 하고 차를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차도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이 누르부르크에서 개발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GM도 마찬가지로 이 처음에 캐딜락 이 신세대 모델이 나왔을 때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때도 독일에서 개발됐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뉴르부르크링 이 서킷에서 주행 테스트 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서킷에서 샤오미가 그 서킷 일주하는데 지금까지 기록을 갱신했다. 이게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 시대 속도를 강조하면 안 되는데 테슬라가 그랬듯이 포르쉐가 그랬듯이 벤츠가 BMW 그랬듯이 현대가 그랬듯이 여전히 제로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샤오미도 마찬가지로 그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저 추가할 것은 샤오미는 물론이고 사업형들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다 그들의 기술력이 중국 내에서 중국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히 디자인 측면에서 독일인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21세기 초반에도 체리 자동차의 엔지니어 200명이 한국인이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인들을 끌어다가 세계적인 차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배경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이 있죠.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꿈도 꿀 수 있는 거고 이런 노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요약을 한 거고 좀그 건너뛴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마디로 느끼고 저는 중국 장산업의 예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조차 무섭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최근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중국에서 있었던 그 자동차 포럼, 한 포럼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의 전직 산업정보기술부라고 있죠. 거기에서 관료가 세미나에서 포럼에 나와서 중국 내에 있는 합작 자동차 회사는 외부인에서 현지인으로 전환하고 가족이 일원이 되어야 한다. 중국 기업이든 합작회사든 우리는 가족 중심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다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In China for China에서 In China for Global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고 이제 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늘 해석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의 해석을 했습니다. 중국 장수 회사들이 지금의 상태로 끝없이 공급 과잉 상태로 이어진다면은 과연 그 수익성 문제가 지금 불거졌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문제가 대두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글로벌 회사들이 그러듯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등장한 겁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자동차 회사가 많았고 전기차가 부상하면서 더 많아지고 있죠. 또 판매가 급증하면서 그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든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수익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과연 인수합병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중국의 기업들은 국영기업과 그 중국 자본 기업으로 자동차에서 구분하는데 사실 거의 모두 다 그 생사의 열탈권을 중국 정부가 쥐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명령을 한다면 인수합병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발언은 없는데 이번에 그 포럼에서 나온 전직 관료의 말을 듣는다면은 그들 나름대로도 수익성 문제라든가 난립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시장을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은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인차이나 포차를 말로 동원했고, 그걸 통해서 글로벌 전략을 새로 짜겠다는 그런 뜻을 읽힙니다. 물론 지금 중국 정부가 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취할지는 과거처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2024년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걸 발표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를 안 합니다. 그걸 보고 해외 메이커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대응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배경을 하고 있다는 지금 분석에 따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중국 회사들은 외형적으로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그들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그 위기의식의 근저에는 수익성이 올라오지 못했다, 수익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낀 상황으로는 중국이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에 올해 내년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뭐든지 지금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우리 한국의 유튜버들,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튜버들 중에서 주식 투자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그런 분야에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유튜브에 나온 대로 그냥 대박 터뜨린다는 얘기로 뭐 10배 상승한다, 뭐, 뭐 10만 원 투자해서 1억을 만든다, 그런 식의 논리는 절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이런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형태의 변화가 일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 자동산업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력을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